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입니다. 오늘은 자소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소서를 아이들 거를 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소서는 아이들의, 일단 자소서 다른 아이들 거 여러 개를 보다 보면 아이들의 진정성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의 수준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의 어떤 논리성, 또 아이들의 창의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매우 종합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아이들이 가장 헤매고 있는 게 뭐냐면, 자소서를 어떻게 잘 쓸까에 대한 고민부터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소서를 쓰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들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 써봐라, 처음에는. 왜냐면 자소서를 쓸 때 보면 아이들이 꼭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자소서를 쓸 때 왜 운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분명히 그런 학교 생활을 분명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스쳐 지나간 듯한 것들이 있어요. 스쳐 지나갔지만, 실은 그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우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눈물을 좀 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 있죠. 4번 문항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에 대해서 각각이 1번 문항,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는 한 10분 이내로 이것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1번 문항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에는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보면 뒤쪽에 아이들 12명 거에 대한 12명 거지만 실제로는 한 70여 명의 학생부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부 그죠? 그러니까 70개 대학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학생부에서 보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에서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만 공개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자소서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아이들 자소서에서 가장 헤매고 있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끄집어 올 거냐거든요. 아이들이 막막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끄집어 올 거냐 이전에 그 내용을 읽고 내가 무엇을 적을 것이냐에 대해서 그냥 있는 대로 다 기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처음에는 다 하는 거죠. 1000자가 넘든 2000자가 넘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2000자까지 넘어가면 나중에 추리기 뭐하니까 1500자, 2000자여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1000자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를 다 놓는 거죠. 근데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아이는 별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 아이 인생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자, 1번 문항이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의 여기에 이제 12명의 학생들의, 너는 1번을 쓸 때 어떻게 가져왔는데, 2번을 쓸 때 어떻게 가져왔는데, 그래서 각 문항에서 나오는 그 질문에서 나왔던 것을 너는 어떻게 써내려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가 편한 거죠. 보통 이제 자소서 책이라면 어떻게 써라가만 있는데, 그렇게만 써놔도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 라고 한다면 아이디어를 스스로 캐치해낼 수 있죠. 그러면서 혼자 작성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아이, 서울대학교 직윤에 합격한 아이 거를 보면
자소서 작성 전략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기록해 놓으라고 했더니 이 아이는 학생부에는 여러 활동과 흔적들을 흩뿌려 놓았다면 자소서와 면접에서는 그것들을 취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놓으면서 그러려면 어떤 활동이 나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혹은 내 꿈에 대한 열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무슨 아이들의 활동이 무슨 대단히 거창한 거는 없어요. 대단히 거창한 건 없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것을 막 억지로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에 맞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가장 쓰기 어려웠던 것은 1번 문항이었습니다.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어떤 내용을 적어봐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경험이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생명과학 수업 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화학 공부를 통해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정말 별거 아니지만 두 과목을 연관시켜서 공부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니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아가 융합과학 시대에 도움이 될 법한 방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뒤에 설명할 2, 3,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경험일지라도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의 값어치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예, 이 학생의 말처럼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소서를 외부의 컨설팅을 그냥 다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참으로 난감합니다. 정말로 난감합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 줄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다 보면 아이의 진정성이 나중에 보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글을 읽다 보면. 그런 점에서 정말 원포인트 컨설팅이라면 모를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서 써주세요. 이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 학생은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건데요. 이 학생은 일단 1번 문항부터 제가 알려드리면 1번 문항은 기재할 교과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강제로 영어 수학을 1번 문항의 교과목으로 선택하는데 무조건 영어 수학을 한다고 해서 좋은 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1번 문항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교과목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고 얼마만큼 성취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목의 종류는 상관없고 기술할 교과목의 개수 또한 더더욱 상관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술하는 교과목 개수가 많을수록 1번 내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번 문항에 대해서는 아까 서울대학교 아이인 거하고 같은 겁니다. 교과목 개수를 한두 개로 선정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소서 문항은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그 과목을 왜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과목이 그 과목인 것인지 동기가 좀 명확해야 합니다. 계기를 모호하게 쓰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고 무작정 성적을 1등급으로 올렸다 등의 결과만을 명시하면 절대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없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어떤 구체적인 거를 담다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글이 나왔는지를 유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추한 것이 어떤 고리에서 끄집어 왔는지에 대한 이 아이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할까요? 논리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유추하게 되죠. 얘 괜찮은데 이렇게 읽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소서 1번 문항이든 뭐 2번, 3번, 4번 문항 마찬가지이지만 가능한 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오는 거 안에 이 아이가 얼마나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자기소개서에도 보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핵심이 뭐였죠? 비판적 사고 능력이죠. 그 비판적 사고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는 한국사 공부에 대해서 기술했는데 단순히 한국사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하여 공부했다 쓴 것이 아니라 사료에서 언급된 역사적 사건들의 발생 원인을 이게 뭐죠? 일단 이 아이가 그 이전에 다양한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체론적 관점에서 매우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건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일을 예측해 추론한 거죠. 이를 사실과 비교한 거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연표를 작성해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공부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그 개념을 분석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공부하고 그 개념을 분석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결과이지만 그 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좀 전에 얘기한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 종합적 사고, 논리적 추론, 추측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거니까 당연히 좋은 학생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그러면 논리적 추론 이걸 언제 다 생각하고 쓰느냐가 아니라 좀 전에 이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특정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유추해냈는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재밌는 게 정말로 거의 모든 아이들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게 정말로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어른들이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꼭 대단한 책을 많이 읽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에 의해서도 돌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시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 그 내용에 이어 과목 성취도를 얼마만큼 이루어냈는가를 인과관계에 맞게 기술하면 됩니다. 물론 결과 역시 절대 성적 위주가 아닙니다. 성적은 이미 학생부 내신안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학업 공부를 통해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사례는 이 아이는 이제 중앙대학교 간 아이 사례인데요. 이 아이 학생부를 보면 이 아이는 자기소개서는 저희 누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사실은 매우 낮췄던 아이였고요. 이 아이는 매우 괜찮은 아이였어요. 다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 성적이 많이 좋았던 아이는 아니었지만 활동이 좋았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누나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이 아이는 이미 학생부 안에서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로 들어간 아이인데 탐구형이란다. 그 다빈치형 인재로 입학한 학생인데 이 아이는 그야말로 그냥 학생부만 봐도 그냥 탐구형 인재에 맞는 딱 그런 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 아이에 보면 소재 선정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이 아이가 수시레시피에 있었던 학생인데, 수시레시피라고 해서 대학생 무슨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소재는,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소재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매우 중요한 소재였다. 그래서, 자기가 컨설팅을 하던 중, 한 아이가 소재를 찾던 중 자신이 활동하는 역사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으로 초등학교에 수업을 나간 얘기를 하더군요. 그곳에서 소심한 아이들 셋과 잘 어울려 지내며 지금은 그들에게 잘 놀아주고 잘 가르쳐주는 대장이 되었다고 해요. 이 소재를 본인은 별것 아닌 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어필할 수 있는 점은 대단히 많아요. 소극적인 아이들을 본인이 먼저 돌보겠다고 나섰다. 그죠? 이 아이의 인성이 보이죠? 또 적극성,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각기 다른 아이들 셋을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열게 했다. 이것도 능력인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박사장관은 흥분하게 됩니다.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열정, 창의성,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한 개입 방법.
이는 사회복지학회에서 항상 강조하기도 합니다. 해서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고, 또 이런 활동을 3년 동안 꾸준히 활동했다. 꾸준함, 성실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아동들을 돌봐주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아동사회복지사란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활동이죠. 학생들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본인들은 보잘것없는 활동이라 생각한 것들이 아주 훌륭한 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보는 방법을 터득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아이 말이 제가 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이 명문대 학생부 대공개에서 매번 제가 이제 앞쪽에 있는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뒤쪽에 보면 아이들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하찮은 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민들을 일일이 제가 이게 뽑아내서 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구나를 우리 학부모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학생들도 이런 거에서 쓰는 거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나면 반드시 한 번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그것을 2번, 3번 어른들이 보고 또 엄마 아빠가 봐도 상관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봐도 아이의 역량이 보이게 됩니다. 아니 그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이 아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확인해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저렇게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한 10번을 써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한 번 써보고 또는 2-3번 써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재수정하고, 수정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맨 처음에 썼던 그걸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것만큼 아이들이 처음 했을 때 그런 진정성이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썼다는 것도 되겠죠.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자녀분들의 이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것을 봐줄 때는 반드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를 써보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되고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미리 언지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재 선정, 이 아이가 이제 글을 써가는 방식에서 소재 선정을 잘해도 글로 옮겨 쓰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글마다 쓰는 방법이 달라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와 같은 글을 아마 원서 접수할 때 처음 써볼 거라서 혼자서는 쓰기 힘들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께 부탁드려서 계속해서 첨삭과 피드백을 받아야 해요. 사람마다 다 쓰는 스타일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라 2-3분 이상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분들에게 받으면 이도 저도 아닌 글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을 잘 알고 본인의 스타일과 맞는 소수의 멘토들에게만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중요한 관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나열하지 말고 적은 소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써라. 그 다음에 초안은 무조건 쓰고 싶은 걸 다 써라. 그 다음에 3번째,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쓰다 보면 그것이 부풀려진 말들이 어딘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정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한 20여 분에 가까워져서 1번 문항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했는데요. 2번, 3번 문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날, 내일이나 또 다른 날 촬영하면서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